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러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조정 나올 거는 예상되는데 반도체 쪽이 좀 세게 조정이 좀 나와졌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제 뭐 TSMC 악재 부분인데요. 뭐 천천히 그 내용 이제 이슈 점검하겠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이 단편적인 어떤 이슈 이런 걸로 이제 불안감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시클리컬하게 이제 좀 돌아서는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TSMC의 이제 장비 관련된 어떤 내용이 좀 흘러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을 조금 내려앉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이제 뭐 그런 영향권에 좀 많이 놓여 있는 기업도 있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또 시클리컬하게 또 살아나는 어떤 쪽도 있고 뭐 상당히 상반된 움직임들을 좀 보여지는데요. 업종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오히려 이제 오늘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었고 약간 추세를 좀 이탈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인 종목도 있었고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고 분류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또 메이저 수급의 어떤 매집 패턴이라든지 또 이제 대량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커버드리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도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좀 종목별로도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필생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약세를 받았고요. 거래대금은 8.7조 정도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고 코스닥도 0.8% 빠져서 거래대금 8조니까 좀 줄었죠.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뭐 상대적으로 많았고 코스닥은 특히나 이제 1000종목 정도가 이제 하락했습니다. 수급 구도도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0,000계약 정도 순매도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3,700억을 외국인이 매도했으니까 이제 꽤나 좀 매도한 측면이 좀 있던 것 같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뭐 52조 수준 고객예수금 또 신용융자잔고는 뭐 큰 변동 없는 20조 초반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용융자잔고는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고객예수금도 뭐 50조에서 6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 아시아권 증시도 역시나 이제 TSMC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만 증시 1.3% 빠졌고 종가가 또 저가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뭐 내일도 조금 조정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홍콩도 이제 1.5% 빠졌고 오늘 뭐 일본은 이제 휴장이었고 또 상해 증시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지수 측면 보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은 좀 이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를 할지 여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밀렸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뭐 중요하겠죠. 앞으로 2.5%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도 2.7%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뭐 이렇게 등락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뭐 추세적인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추세가 이제 반도체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LG엔솔 2차전지 또 대장주 시총 100조 이상의 대장주 흐름도 최근에 조금 이제 둔하죠.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매수세가 상반기에 이제 붙으면서 몰아붙이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어떤 측면이 컸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다다른 거죠. 개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의 양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이제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 그만큼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어떤 의견으로 이제 계속 커버를 좀 들여왔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좀 들어왔다. 근데 이 반등의 어떤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크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하려면 이제 뭐 스타트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종에서 조금 더 전략을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반등 정도 이제 노려볼 수 있지,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이제 꺾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조정 구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좀 부분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해석할 때 결국 이제 큰 수급의 어떤 흐름이 어떤 구도로 되는지, 큰 수급이라는 게 개인 수급은 이렇게 날카롭게 이제 붙으면서 막 이게 단기 급등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이제 천천히 점진적으로 매도를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수급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오늘도 이제 강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최근에 상승의 각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고 양봉을 연속으로 만들고 있죠. 그만큼 2차 전지, 그 바이오 업종으로 지금 수급의 구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남은 하반기 이렇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점에서 이제 바이오가 전체가 이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뭐 덴탈이나 이제 미용 쪽이라든지 AI 관련 바이오주들은 뭐 상당한 상승을 이뤄냈고, 이제 그 신약 섹터의 어떤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최근에 그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켄 바이오 같은 또 상당히 또 유망한 또 기술 수출도 많이 하고 기술적으로도 글로벌로 인정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 탈출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뭐 바이오 대장 유한양행도 뭐 상승의 어떤 추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상장주 내에서 오늘 에이플 바이오가 좀 강한 기조를 보였고, 약세 종목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조정의 폭 자체가 뭐 다른 업종보다는 작다는 측면은 결국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에 같이 이제 매도하는 어떤 물량들이 적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또 꽤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 조정에 의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빠지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수급이 붙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도 상승 우상향의 기조를 좀 띈다는 거는 지수 조정 때 어쨌든 그 어떤 업종이 앞으로 좀 좋을 것인가, 이게 좀 가늠이 되죠. 물이 이제 빠질 때 수급이 붙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고, 또 그 다음 반도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보고 편승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도 좀 강했는데요. 뭐 인텔란 테크 같은 기업이 이제 2.8% 지수보다 이제 강한 어떤 섹터는 어떤 명분 이슈들이 있잖아요. 한국판 스타링크를 이제 만든다, 이런 어떤 내용들, 또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보다 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확실히 거는 그런 모습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또 상당한 또 수주를 내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주 위치를 좀 가지는, 주도주의 어떤 위용 조건들은 명분과 차트와 수급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결합되고 합쳐져야 되는데요. 그런 형태는 뭐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주항공 뭐 주도하는 그런 기업은 뭘까 하면 이제 뭐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주고 있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뭐 쪽은 사실 뭐 이제 이제 대중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런 분산 단계에 넘어가고 있고요. 루니, 뷰노 뭐 이런 종목들 다 그런 형태 나오고 있습니다. JLK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고점의 패턴들을 확실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의료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은
이제 바닥권 탈출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바이오 신약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선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업종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뭐랄까 좀 패턴 돌아가는데요.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그렇게 이제 뭐 넉넉하거나 날카롭게 또 개인의 수급이 지금 2차전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붙기에는 지금 수급이 많이 그쪽에 좀 잠겨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제 작동 원리가 좀 이해 되실 거라 봐요. 이제 많이 몰리는 그런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런 영역 쪽에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이제 상승을 시키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또 이제 명분들이 여러 일정들이 이제 그런 게 잡혀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누가 짜고 치고 뭐 인위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죠. 업종의 흐름은 미리 선행적으로 이제 낮은 가격의 위치에서 스마트한 머니라는 게요, 결국 이제 뭐 저기 어디 칙칙한 데서 뭐 사무실에서 작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런 어떤 정보력과 이런 것들을 대중보다는 은밀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한영행 이제 뭐 이런 모멘텀들이라든지 또 알테오젠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트렌드적으로 이제 공감되어지는 명분, 또 뚜렷하게 이제 이 기업이 뭐 실적으로 연결되던 굉장히 큰 어떤 상승의 명분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일정이 잡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3개월, 6개월 전에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은 미리 대중들이 관심 없을 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큰 자금들이 이제 계속 사고 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장기평을 돌파하고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고 이런 구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뭐 현상이면서 이제 원리면서 또 작동 원리라는 측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약 기업들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의 이제 움직임들은 좀 본격화되려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그동안 이제 뭐 사실 대장 성격을 좀 지녔던 뭐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저물어 가는 거고, 이 삼성전자 이제 비롯한 그 메모리 영역이 이제 조금 이제 불황을 오랜 기간 겪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공정 장비사들이라든지 이제 소재단의 회사들, 뭐 솔브레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려고 하죠. 동진세미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테스트라든지 우리가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딱 정해져 있죠. 원익 IP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조정폭이 작았어요, 사실. 뭐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이제 뭔가 그 수급적인 변화, 어디로 이제 자금이 가고 어디 쪽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반도체 뭐 좋겠지 하면서 아무거나 사면 이제 안 되는, 또 바이오 이제 살아나다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좀 학습이 상당히 또 깊이 있게 필요한 그런 단계, 그런 걸 이제 보통 뭐 난이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난이도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가는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섹터나 어떤 부문을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군집을 좀 이루면서 그런 쪽에서만 수급이 붙는 그런 형태죠. 뭐 상반기 반도체 움직인 건 뭐 시클리컬한 어떤 메모리 업체들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AI라든지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뭐 EUV라든지 이런 영역의 이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기판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지. 시클리컬한 업종 종목들은, 반도체 업종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밀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 어떤 구간이라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업종,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 또 대만 증시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이유는 TSMC가 장비에 대한 납품을 연기했다. 이걸 이제 반도체 수요 심상치 않다 이런 쪽으로 이제 기사화되고,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반응이 되면서 결국 파운드리 업계가 좀 경쟁이 좀 치열하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TSMC 수요 전망에 대한 어떤
뭐 약간 좀 신중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TSMC가 최근 장비 공급 업체에 납품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은 파운드리 뭐 이제 절반 이상 장악은 기업이고, 파운드리 업계 수요 회복 지연으로 설비 반입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관측 이런 것들이 좀 매도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TSMC는 수요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요 장비 공급사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을 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TSMC가 납품 연기를 요청한 공급사 중에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로 쓰이는 네덜란드의 이제 ASML의 노광 장비, 이제 최근에 같이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이런 어떤 이유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TSMC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지위를 본다면 분명히 이제 반도체 업종에 좀 약세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내에서 또 이제 TSMC와 또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어떤 또 반도체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 좀 강하거나 또 이제 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전체 반도체 업종 뭐 내려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AI 혁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은 뭐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이 TSMC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하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HBM의 어떤 비중이 낮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어떤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AI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점점 커지고 또 이제 이 AI 혁명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TSMC가 조금 이제 신중한 측면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세트 관련된 뭐 핸드폰이든 뭐 이제 그 컴퓨터 뭐 단이든 여러 그런 쪽, 또 가전이든 이런 것들은 좀 수요 단의 어떤 약간 경기, 그런 것들, 중국의 또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 또 회복 지연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이라는 좀 자체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또 PC 등의 수요 회복 지연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요게 이제 지금 약간 좀 우려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잖아요, 이건. 그래서 TSMC 최대 고객사인 애플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격을 동결했다. 업계에서는 애플마저 스마트폰 시장 수요 부진을 감안해서 가격 책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스마트폰이 좋아서 잘 안 바꾸죠, 요즘. 특히나 이제 또 중국 정부 단으로 또 아이폰 사용 금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중국 내 아이폰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로 사실 이제 TSMC에 좀 직격탄을 주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TSMC를 맹추격하고 있는 또 삼성전자는 정말 파운드리 쪽에 진심이죠.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나노 파운드리 쪽도 이제 수율이 70%에서 90%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좀 위협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는 좀 우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별로 좀 다른 어떤 움직임들은 사실상 전체 반도체가 뭐 내려앉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수급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전공정 업체들 중심으로 좀 지금부터 시세가 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적으로 우리가 좀 모멘텀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중국 모멘텀이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어떤 모멘텀,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제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를 이제 꼽아 드리고 있었고, 역시나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 속에서 또 상승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확률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호텔 신라 리포트 하나 볼게요. 그 하나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 단체 관광 재개 나 혼자만 레벨업이다. 6년 만에 단체 관광 재개, 단체 관광객 재개될 경우
호텔신라의 실적 개선폭과 가시성은 대단히 높죠.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2024년은 물론 25년 실적까지 미리 당겨서 주가에 선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장기 우상향보다는요, 이걸 단기간 좀 반영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주가 흐름상 매출 및 이익 규모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인천공항점 손실이 사라지고 중국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개별 여행객 비중이 상승할 경우 마케팅비 축소에 따른 시내 면세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익 규모는 2019년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 정부의 딸공 규제 불확실성까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상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인바운드 회복은 높은 레버리지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부분인데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비 200% 이상 증가한 2,400억, 내년에는 연간 최대 실적인 3,400억을 예상하고 미리 당겨서 이제 주가는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MS 1위 사업자로 글로벌 럭셔리 패션 잡화에서 화장품까지 소싱 역량 압도적 우위에 있고,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유리한 상황으로 단체 관광 재계의 최대 수혜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시화될 경우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과 밸류에이션 회복으로 YOY 이제 50%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리레이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공감하고요. 뭐 계속 최근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부터 이제 커버를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좀 유념해서 볼 필요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지금 업종 쪽으로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대거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일부 또 중국 모멘텀 가진 주도주군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총 상위주를 뭐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알테오젠 뭐 바이오 쪽 중심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들은 뭐 위메이드가 그래도 10%, 게임주가 아직까지는 좀 바닥 확인을 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오늘 호텔신라가 제일 많았네요. 뭐 수급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190억, KCC, 두산마켓금융, SK텔레콤 그렇게까지 뭐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도 오늘 수급 구도는 뭐 크진 않아가지고요. 뭐 중요도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뭐 SK 이노엔 또 셀트론 제약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정도 뭐 오늘 뭐 크게 중요도는 수급적으로는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증권에서도 이런 리포팅이 나왔네요. 이번 주에는 중국 소비 업종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연휴 시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개천절 기간 6일 연휴 예정. 우리나라는 이제 6일 정도 연휴 예정인데요. 중국은 엄청 길죠. 200인 12일입니다.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그래서 이때 대거 이제 한국으로 단체 관광객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어떤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당연히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들이 아마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움직일 공산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약 1개월 전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 반짝였던 중국 소비주를 다시 주목할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9월 13일 한국 정부는 여행사, 호텔, 면세점 등 64개 기관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 바가 있다. 한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서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 내 여행 및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 확대되고 있다. 어쨌든 뭐 요쪽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목 선택은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뭐 화장품 이런 것들 저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또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수급은 계속 집중될 거라고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주식시장은 좀 제가 볼 때는 단편적인 좀 이슈로 불안감 내지는 좀 약세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구도였다고 보는데요. 하반기 정도 올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이제 매물 압박에 좀 시달릴 공산이 크고요. 또 이제 고질적인 또 양도세 회피에 대한 어떤 부분도 매물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업종이나 낮은 레벨에 있는 것들을 좀 전략으로 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AI 혁명의 시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바이오 업종에 이제 신약주들 중심의 어떤 상승은 본격화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장인데 그래도 좋았으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였던 약세를 보였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시황사 또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